반갑습니다. 예일여고 1학년 학생들 베이스 캠프에서 예일여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병 선생입니다. 지난 중간고사 잘 봤죠? 잘 본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말고사는 좀 더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생각보다 좀 잘 못 본 친구들이 있고 의외로 생각보다 잘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학생들마다 약간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잘 봤다고 또 너무 교만하지 말고 조금 못 봤다고 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좀 위해서 좀 준비를 해보면 보다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볼게요. 예일여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보면 총 27문항이 나왔죠. 총 27문항. 아마 시험을 본 학생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총 27문항이 나왔었고 서술형이 총 6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객관식이 그럼 21문제였다는 얘기고 서술형은 6문제 안에 각각 작은 문제가 2개씩 있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보면 죄송합니다. 서술형 5문제, 서술형 5문제 각각 작은 문제가 2개씩 해서 총 30점이었죠. 자, 그러면 나온 문포를 보면 교과서에서 2문항이 나왔어요. 역시 교과서는 굉장히 작은 포션이 나왔고 작년과 비슷하게 부교재에서 19문항. 정말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모의고사 2020년도 3월 모의고사였죠. 셀프 스터디로 나눠주셨던 거기서 6문항이 나왔고 외부 지문에서 1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배점을 볼게요. 그러면 교과서 2문항에서는 선택형 하나, 서술형 하나 나와서 총 배점이 9.2점이에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총 19문항이고 19문항에서 선택형 16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3문제 해서 총 69.9점, 거의 70점이죠. 속된 말로 여기만 다 맞아도 70점은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경우 6문항인데 선택형이 4문제, 그다음에 서술형이 1문제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1문제가 서술형에서 출제가 됐네요. 점수는 18점.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서술형 없이 객관식 선택형 1문장만 나왔습니다. 1문제만. 그래서 2.9점. 그래서 합이 총 100점이에요. 이렇게 문항 배점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된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총 100이니까 100%에서 얘는 69.9%, 얘는 18%. 이렇게 하면 더하면 어떻게 되죠? 69 더하기 18 하면 7, 87이죠. 네. 만약에 교과서에 있는 문항 2문항과 외부 지문 1문항을 전혀 손을 못 댔다 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부교재하고 모의고사만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몇 점을 맞을 수 있었다? 87점을 맞을 수 있었다. 여러분의 학교의 평균이 몇 점인지 아직 점수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으나 87점 정도면 못해도 최소 3등급, 그죠? 2등급, 안정적으로 2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도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어디에? 여기하고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죠. 외부 지문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힌트가 뭐였냐면 외부 지문의 내용이 그닥 어렵지가 않았어요. 즉 여러분의 평소 실력으로 평소 학교 수업, 학원 수업 혹은 셀프 스터디에서 영어를 꾸준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그럼 플러스 2.9점까지 하면 약 3점이잖아. 그럼 약 몇 점이 되는가? 90점. 그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죠? 물론 여기 있는 걸 다 맞추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설 겁니다. 그죠? 외부 지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참고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항의 숫자와 점수는 알아봤고 유형을 볼게요. 유형을 보면 요번에는 작년 중간고사하고는 좀 특이하게 좀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어휘가 8문제인 것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거의 7개, 8문제 정도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왔고 여러분 학교는 계속 어휘를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동의어를 가지고 패러프레이징 한다든지 단어를 바꾼다든지 반의어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좀 빈칸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빈칸이 한 3, 4문제 정도였다면 이번에 7문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정시가 확대되는 분위기에 맞춰서 학교 시험도 수능 유형으로 많이 옮겨갈 것 같고 수능 유형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빈칸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일여고에서도 빈칸 유형을 좀 더 많이 확대한 것 같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 일치, 순서 2문제, 제목 하나, 흐름 하나, 문장 삽입 하나. 이것도 역시 수능에 나오는 문항 개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문제 중에서 쌤이 한 3문제 정도 있었는데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으니까 다 내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5번 문제하고 객관식 문제 2개 하고 서술형 문제 하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만 선생님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법 문제가 나왔죠? 어법 문제. 어법 문제 유형을 보면 배점은 3.3점이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있는데 여기에서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본 교재에서는 comm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의어인 commonplace를 썼습니다.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1번에서 원래 본문에서는 installed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뭐야? put으로 썼어요. put은 놓다 두다, install은 설치하다 이 말이니까 수동태로 쓰이면 놓여진, 설치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된 거.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2번 보면 위치하고 대시죠. 원래는 대시였어요. 원본은 대시였는데 이걸 위치로 바꿨었습니다. 왜? 이거는 대과 위치는 뭐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뭐? 사물인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대를 쓰나 위치를 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본문을 외우면 안 되는 거죠. 본문을 달달 외웠던 애들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세 번째는 him or her인데서 베이비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는 원래는 it이었습니다. 3인칭 단수로 it으로 썼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니까 him or her로 바꿔 쓴 것뿐입니다. 이런 거 현혹될 필요가 없죠. 네 번째도 네 번째 4번 넘어가기 보면 그 다음 문장도 보면 원래는 본문에서 in case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라는 접속사였는데 because로 바꿔 썼어요. 그냥. 그래도 맥락에는 별 차이가 없다. 5번 그 다음 거 보면 역시 argue 주장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는데 원래는 지금 뭐로 바꿔 썼다? maintain으로 썼습니다. 선생님 maintain은 유지하다 아닙니까? 라고 하면 1차원적으로 공부한 친구들 하나 더 공부한 친구들은 maintain이 주장하다라는 뜻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동의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원래 본문에서는 anxious, 걱정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이런 친구, 이런 단어였는데 여기서 hopeless, 희망이 없는, 역시 비슷한 의미죠. 이런 식으로 바꿨었을 뿐이다. 자, 보면 however라고 하는 접속사를 또 뭐로 바꿨었더라? on the other hand, 여기 보입니까?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다른 한편이니까 기존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과 반대니까 원래는 반대는 하지만 이런 뜻인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전체적인 맥락은 바뀌지 않는다.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학교에서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다른 단어로 바꿔 쓰긴 하지만 글 전체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자 4번 보면 원래는 easy였는데 easier로 바꿨었죠. easier. 비교급을 쓴다고 해서 뭐 문장이 바뀌지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죠. 좀 더 강조가 될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답이었는데 5번은 원래 that입니다. 이 that은 뭐야? 뭐뭐라고 하는 mistaken message that이라고 하는 동격입니다. 동격을 나타내는 that은 접속사예요. 근데 그것을 뭐로 바꿨었더라? 위치, 관계대명사를 썼죠.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는 완전히 다르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었다 이 말이죠. 오케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처음 봐서 막 지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돼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당황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까요? 자, 18번 문제로 한번 봐볼게요. 빈칸 문제였어요. 빈칸 문제. 참고로 아까 5번 문제하고 이 빈칸 문제, 18번 문제, 그 다음에 나온 서술형 3번인가? 그 문제는 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것들이에요.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대로. 자, 봅시다. 그러면, 자, A에 보면, A가 뭐라고 나와 있는데, 뭐저쩌고저쩌고.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vary among cultures. 이렇게 떨어졌죠? Those born in United States tend to be high disclosures, even showing a 빈칸을 disclose inform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o strangers. 자, 뭐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disclose는 뭐야? 노출시키는 사람들이잖아. 노출시키는 게 뭐 옷을 벗는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내면의 생각을 노출시켜준다. 이런 의미로 쓰였고, 낯선 사람들한테도 기꺼이 뭐 하려고 하더라? 본인의 내면을 보여주려고 한다. 처음 봤는데, 안녕, 뭐, 선생님이 예를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안녕, 나 어제 이혼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지.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쪽팔려서 말을 못 하는데. 물론 요즘에 세상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럼 보면 보기를 보면 willingness는 기꺼이 함 이런 뜻이야. 기꺼이 함. 기꺼이 함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좀 어색하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냐 그냥 의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pressure는 압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reluctance는 꺼리낌이잖아. 그죠? 꺼리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그냥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라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reluctance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던 친구들이 좀 있었던데 외우면 됩니다. 그죠? reluctance는 reluctant의 명사형이고, 주저함, 거리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죠? 자,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사람들이 여기 on the other hand 있잖아요. 미국인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데, 얘로 나온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다? 잘 노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죠? 그런데, 자, 그래서 그 동양인들은 work hard to
B죠. B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 those. 어떤 사람들이냐. 근데 요 뒤에 게 구문이 깔렸어요. 요거는 구문을 모르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냐. They view as outsiders.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는 어떤 구문이냐면 view A as B라고 하는 구문이 깔렸어요. 요걸 모르면 해석이 좀 힘들어요. A를 B라 여기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A가 지금 어디 갔어? 앞으로 빠져나갔잖아. 그지? 그들이 여겨. 뭐라고? outsider라고 여겨.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얘네들이니까. 관계대명사잖아. 그들이 outside, 외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뭐 한다? from ing가 나오면 공부 좀 했으면 뭐하냐? from ing가 나가면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stop A from ing. A가 B 하는 것을 막다. A가 B라고 뭐 하는 것을 막다. 이 표현이잖아. 근데 stop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의어가 있다고 했죠? 5개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부 좀 한다면. 뭐였죠? keep, prevent, prohibit, deter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A가 뭐 하는 것을 만류하다, 막다. 그럼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reject는 아니죠. 네? 그죠? 뭐밖에 안 돼요? keep밖에 안 되잖아. 반대로 A를 몰랐다 칩시다. A를 몰랐다 쳐도 B에 있는 reject, keep, resist, accept, neglect 요 단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있어요? 없죠. 학교에서 문제를 너무 쉽게 내준 거야. 요것만 알면 풀을 수 있는 거야. 요것만 알아도. 그죠?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어떻게 된 거죠? 첫 번째, 이 구문을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거나 두 번째, 공부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렇게 좀 찾아내는데, 적용하는데 좀 여유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후자의 경우에는 자, 이제 앞으로는 실수하지 맙시다. 알았죠? 여러분들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나요? 자, 객관식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면 서술형 3번으로 가볼게요. 요거 지문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게이트 키핑에 대한 얘기죠. 이제 정보를 막는다라고 하는 건데, A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A가 봅시다. The practice of restricting the flow of information to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is known as gatekeeping. 자, 그럼 어떠한 관행이 제한하는 거죠? 흐름이야. 정보의 흐름을. 누구에게?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정보의 흐름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관행이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as, 뭐뭐로써. 내가 이거 왜 A로 했을까? sorry. is known이니까 이게 동사 아닙니까? 그죠? 뭐뭐로 알려져 있다. 수동태.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gatekeeping. 자, 문지기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 놓고 A에 지금 들어갈 말이 문장이에요. 자, 밑줄 친 A가 게이트키퍼들은 선별된 정보만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신 사건들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규제하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구문이 뭐냐면 뭐뭐함으로써 라고 하는 걸 구문을 썼다 이 말입니다. 뭐뭐함으로써. 뭐뭐함으로써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한 거예요. 뭐죠? 요거를 써라 이 말 아닙니까? by ing. 그죠? by ing가 어딘가 있을 거야. 뚜뚜뚜뚜뚜뚜 보니까 어디 있네? 여기 by 있네.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나오러? ing가 나오러. ing 부르르 이거밖에 없네. F 다음에 A 나가라는 얘기네. 자, 그럼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게이트키퍼들은 얘가 주어잖아. 게이트키퍼들. 그럼 어디 있어요? 게이트키퍼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게이트키퍼즈. 그러면 선별된 정보만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뭐뭐함으로써 이거 수단이잖아요. 그죠? 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최신 사건들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규제하는 힘을 가진다. 이 말은 뭐 가진다가 동사네. 맞아? 그럼 가진다 어디 있어요? possesses the power. 그죠? 얘가 주어. 갖는다. 파워인데 어떤 파워? 최신 사건들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규제하는 거면 대중의 지식을 규제하는 겁니다. 대중의 지식을 규제하는 거죠. 여기에 B, E, C. 규제. 대중의 지식을. 어디에 대한? of current event. 현재 최신 사건들에 대한. 그럼 F 나가겠죠. 뭐 함으로써? by ing. A 나간다고 했잖아. allowing only selected information. 단지 선택된 정보만이 뭐 하도록? allow 다음에 또 뭐가 깔렸어요? by ing랑 하나 더 알아야 되겠나? allow A2 동사니까 A가 동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그럼 A 다음에 allowing 다음에 뭐가 나오지? 내가 아까 C는 했잖아. 그죠? to pass through the syste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떨어지겠죠. 요거를 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반 정도 이렇게 냈거든요. 반 정도 똑같이. 근데 여기 선생님 공부한 친구들은 좀 잘 본 것 같아요. 그닥 어렵지 않게. 물론 놓친 친구들도 좀 있는데 요런 문제는 이 두 가지 구문 allow A to B와 by ing를 활용해서 영작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연습을 충분히 하면 그닥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가보면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They are
most clearly evident. 자, 원래 본문의 단어는 evident였습니다. 그럼 evident는 무슨 뜻입니까? evident는 명백한 이 말이죠. 명백한, 분명한, 눈에 띄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 지금 단어가 뭐냐라고 지금 2번에서 물어본 거잖아. 빈칸 B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것을. 그럼 동의어를 찾아란 문장이야, 동의어. 그죠? 그럼 명백한 거에 동의어. public은 대중. 아니죠. dispute는 dispute가 논쟁하다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하고 명백한 거 좀 다르잖아. 그지? noticeable은 notice가 주목, 혹은 알아채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noticeable이 이 뜻이에요. 명백한, 눈에 띄는 거라고. 주목이 되는 거잖아. 주목이 돼. 내가 주목이 되면 눈에 띄는 거 아니야. 그죠? evolutionary는 뭐 진화적인, 뭐죠? evolution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controversial을 이 controversial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학 용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고 꼭 알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동의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noticeable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준비할 때도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역시 아까 쌤이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기에 충실하고 주로 많이 나오는 파트들을 공부를 하고 단어를 학습하고 동의어를 정형하고 그 다음에 막 핵심적인 구문을 정리하면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도 화이팅! 잘 준비합시다. 이상입니다.